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 차담회를 갔죠. 3명씩의 배석자, 그래서 모두 8명이 1시간 플러스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정해놨습니다. 우선 그 전에 사전 조율, 이 안에 대한 사전 조율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빈손 회담이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이 빈손 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그 성과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 회담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이런 그 이미지를 씌우면서 앞으로 본인의 특히 또 방탄을 위해서라도 강성으로 이 전국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치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용산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고 나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면 기사와 5면 기사가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1면은 전공의 이탈 70일 만에 윤이 해법 처음 논의. 민주당은 또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윤이 민생지원금 추경 주로 논의. 총리 인선 거론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 앞두고 의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첫 회동을 하루 앞두고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할 사안이다. 여야가 할 사안이다 이거죠. 국민의힘과 하라 이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총선 민심 또 이야기를 합니다. 총선 민심에 따라 특검법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자, 이 특검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데, 국회 지금 여당은 완전히 패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존재감도 없고, 지금 어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의지, 능력,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여당은 상대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수용을 하라.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여당에서 할 일인데. 자, 그래서 이 정치 공세를 지금 펼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용산 회담에서는 의료 공백 상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용산과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해법을 찾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니까는 여권에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합의체, 협의 기구를 만든다는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다가 이 협의를 위한 기구를 만든다. 이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대하거나 또 8명이 같이 모이는데, 용산에서는 정진숙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수석 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원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모여서 민생 이슈, 특검법, 거부권 행사 법안 재처리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지만 거의 합의가 놓을 것은 없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드러나 보자는 입장이고, 이재명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것저것 다 가서 이기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합의가 놓을 게 없죠. 그리고 자기 총리 논의 불투명,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또 시사 프로그램에 나간 패널들도, 우파 패널들도 무슨 여기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이 하지만, 여기서 국무총리,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이게 논의를 한다는 건지. 자, 동아일보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제로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야권 국무총리 추천 요구설과 달리 이재명에게 후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하지 않아야죠. 하면은 이 이재명에게 뭐 낙점하라는, 총리를 낙점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 인준을 야당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총선 이후 야권 내 자중 질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뭐 선을 긋고 있죠. 그 전에 뭐 박영선, 양정철,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당장 반발했죠. 이거는 협치가 아니고 협공이다. 왜 자기에게 그 야권 안에서도 자기와 자기 편 아닌, 자기 진영 아닌, 친명 아닌 사람을 거론을 하느냐. 이거는 이 인사 문제는 그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걸 뭐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양쪽이 그 연립정부나 거국 내각을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를 전제하에 야당 대표가 뭐 총리 인선을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이 평상시에 무슨 총리를 추천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합의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합의문 형태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 문서를 받으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 그냥 이 빈손 회담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재판 그리고 수사를 하는 쪽에 법원과 검찰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과 같이 이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인데 일반인처럼 그렇게 나를 수사하고 재판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보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초강경 이재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강공하면서 압박을 펼치겠죠.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곡법부터 특검법까지 민주 윤이 해동 후 강공 준비. 벌써 강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을 이전 결렬시킨 뒤에 일종의 플랜 B를 가동한다는 거죠. 회담은 여기서 자기들이 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플랜 B 해서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압박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좀 털어내는 그런 쪽으로 전국을 주도해서 나가겠다는 그 플랜 B를 지금 가동을 하는 겁니다. 이 회담이 오늘 끝난 뒤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 압박을 하고 있다. 5월 본회의 안 열면 국회법 위반이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놨죠. 그런데 이 본회의에서 뭐 특검법 같은 거를 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김진표가 원래 민주당 소속이죠. 현재 국회의장. 마지막까지 자기 손에 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본회의를 안 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법을 처리를 위한.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건 국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그 국회법에는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국회법을 그렇게 본인들이 지켰다고. 민주당은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5월 29일에 21대가 끝나고 5월 30일에 시작을 합니다. 22대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태세. 자, 그 한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거 다 플랜 B에 있는 겁니다. 이 법안 처리가 아니 어떻게 법안 처리를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합니까? 야당 대표가 합니까? 야당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원내대표 특히. 지금 원내대표는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 회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두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을 이미 했죠. 그래서 5월 내내 국회를 열어둘 준비를 마쳤다. 이 5월 내내 국회를 열어두는 게 또 그 이재명 방탄도 슬그머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회를 열어놔야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만 입법 강공 준비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 이태원 전세사기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 대부분은 이 다수당의 힘을 밀어붙였지만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이걸 다시 다른 약간 형태만 바꿔서 다시 지금 뭐 발의도 해놓고 뭐 추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1대 국회 5월 한 달 동안 마지막 막판에 막 몰아치는데 이렇게 몰아치고 나서 22대 국회 이제 개회가 되면은 한 달 후에 개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특검 전국 무슨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특검도 이야기하죠. 조국은 특검 전국을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판 삼아서 또 그 탄핵 전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이것도 다 지금 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육명기사입니다. 그러자면은 초강성으로 지도부를 꾸려야 되겠죠. 중앙일보 6면 박찬대, 민형배, 22대 국회 야당 검수완박 지도부가 이끈다. 자, 당대표 이재명은 8월 달에 다시 대표직을 맡을 게 거의 확실하고 그 밑에 행동대장들을 초강성 인물들 그 초강성이라고 하면 그때 뭐 검수완박할 때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죠. 박찬대는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 했죠. 자, 박찬대 여러 명이 뭐 서영교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뒤로 물러서고 박찬대 혼자 입후보했습니다. 거의 뭐 독재 정당이죠. 그리고 꼼수 탈당 민형배는 전략위원장을 맡았고 꼼수 탈당할 때 원내 부대표였던 진성준은 정책위 의장에 발탁이 됐고 그래서 검수완박 입법 국면 때 활동 전력이 지금 전부 다 당직을 맡는 그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지금 뭐 당 최고위원이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라는 거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고 있죠.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박찬대는 출마의 변에서도 검찰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운 기계로 중단 없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 검찰 수사 다 방해하겠다는 이야기죠. 또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추미애 당선인도 유보된 검찰개혁을 해내겠다. 국회의장은 폼을 재면 안 된다. 중립 안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경쟁자들도 조정식, 뭐 정성호 경쟁자들도 검찰 독재에 맞서 당을 지켜내겠다. 꼭 국회의장이 중립일 필요는 없다. 22대 국회 참 한 달 후에 출범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당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여당은 정말 지리멸렬합니다. 그리고 패싱당하고 있죠.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한 달 앞인데 그래도 108석을 가지고 있는 108석으로 시작할 여당은 지금 패싱당하고 자체적으로도 지리멸렬합니다. 자, 중앙일보 오늘 새벽에 내보낸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윤2 회담 낄 자리 없는 국힘 여당 패싱 레임덕 정당 추락 레임덕 정부가 아니고 레임덕 정당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뒤뚱뒤뚱 하는 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년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 이재명 회담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 대변인이 논평 하나 낸 걸로 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 성사부터 의제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 회담장 배석자에도 국민의힘 인사는 없다. 자, 당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에 전화를 걸어서 회담을 제안한 것부터가 여당 패싱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도 야당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 무력감에 휩싸여 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 통화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이긴 야당 역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신경도 안 쓴다. 야당이.
워낙 무기력하니까 이번 회담 전국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꺼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다. 꺼다 놓지도 않았죠. 아예 뭐 옆에다 앉혀놔야죠. 꺼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는 거죠. 아예 패싱이 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몇 차례의 윤한 갈등으로 대통령실 여당 간 공조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쎄요. 이 윤한 갈등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간 공조가 무너졌다. 자, 지금 윤석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지도부에서 나간 상황이죠. 자, 이걸 계속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석은 제대로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논조죠. 어쨌든 여당 패싱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떠난 국민의힘 말씀드린 대로 존재감도 없고 이 난간 최대 초비상 상황인데 이걸 뚫고 나갈 능력이 있는 건지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회의 8번, 세미나 2번에도 2달짜리 임시직 비대위원장조차 못 정하고 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함사라는 정해서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2달짜리. 요청을 받은 박진, 권영세 모두 고사했다. 육선에 오른 조경태 없다면 저라도 하겠다는 의사 정도는 있다. 친윤 중에서는 중진에만 매달릴 필요 있나. 2달짜리 임시직 비대위원장 아무나 시키자. 이렇게 그냥 말만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 참패 3주일째 갈피 못 잡고 있는데 오늘 당선인 총회, 3번째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2달짜리 비대위원장 인선을 매듭지을 방침은 세워놨습니다. 이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도 안철수는 총선 지도부, 그러니까 총선 때 비대위에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는 그런데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이철규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철규의 대항마로 꼽히던 부산의 김도업 불출마. 그래서 다음 달 3일 선출하는 원내대표의 이철규 단독 출마 가능성. 이철규 원내대표로 뽑으면 다음에는 이제 지도부 선출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 조금 전에 이재명 또 조국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탄핵 전국 그 전에 여러 가지 특검 전국,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또 무슨 최상병 특검, 여러 가지 특검 전국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 지향하는 쪽은 탄핵 전국으로 막 몰고 갈 텐데 이걸 누가 앞장서서 맡겠느냐. 자, 문제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철규 무슨 친윤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또 김도원 이제 출마를 접었지만은 영남이라서 안 된다. 영남 배제론, 친윤 배제론, 이게 다 빼고 누가 지금 가뜩이나 완전히 패싱을 당하고 있는데 여당이 누가 이것을 막겠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상당히 암담합니다. 암울하죠. 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친윤 무슨 책임론 이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부터 다가올 엄청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남이든 친윤이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 능력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복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4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